앞서 이제 블루카본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숲, 잘피림 이 녀석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2050년 우리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됐고, 거기서 다양한 국가의 자료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냅니다. 제가 연구했던 이제 그룹에 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블루카본 이렇게 보시면 뭐 맹그로브, 염습지 그런 얘기보다 여기 보시면 갯벌 식생 조림, 바다숲 조성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국제 인증되고 있는 블루카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전적으로 그리고 향후 차세대 블루카본 주자에 대한 발굴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뒤에서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그룹들이 모여서 낸 보고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보이시면 맹그로브 숲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블루카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액셔너블, 제가 영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액셔너블 블루카본. 액션, 레디 액션. 니들 액션해라. 무슨 말이지? 봤더니 맹그로브, 염습지, 그리고 잘피림 요 세 가지를 액셔너블 블루카본으로 소개해놨어요. 제가 국제 인증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블루카본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니들 이거를 국가별로 혹시 더 늘리는 그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노력, 그거를 액션하면 이제 니들 요거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노력분으로 인증해 주겠다라고 이제 국제 인증이 땅땅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되는 현 시점에서 블루카본 요 세 가지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 그리고 이렇게만 있는데, 해양은 봤더니 숲, 육상 생태계는 주로 도시숲 아니면 그냥 큰 산림 이 위주인데, 야, 해양에는 카본, 파란색 카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이한 주자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요 갯벌부터 다양한 뭐 심해저 퇴적물까지 있는데, 보시면 일반 저희가 아는, 아까 제가 비식생 갯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 염습지 같이 식물들이 자라 있지 않은 그냥 널찍한, 저희가 조개 캐고 갯재롱이 잡고 갯벌 체험하는 그 갯벌도 탄소 저장고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열대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산호초라든지, 아니면 조금 깊숙한 바다 밑에 차곡차곡 쌓이는 심해저 퇴적물, 비교적 얕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얕은 한 50에서 200m 바다 스케일에서는 그 정도면 비교적 얕은 바다거든요. 그러한 바닥에 여기 차곡차곡 쌓이고 있더라, 뭔가 탄소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물속에 있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 같은 녀석들, 아니면 아까 제가 해초류를 잘피라고 소개드렸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미역다시마 같은 해조류, 아니면 통영에서 굴껍데기 많이 나죠. 지금 그게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폐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굴폐각 같이 굴이나 아니면 조개구이 먹고 남은 그 폐각들이, 이것도 아주 우수한 탄소 덩어리네,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면 또 탄소 보관력을 늘릴 수 있겠네, 이런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 주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까 액션해라, 액셔너블인데, 요거는 이머징이라고 하고 떠오른다, 샛별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샛별 같은 떠오르는 블루카본들을 요 과학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 중에서도 특히 해조류, 미역다시마, 이제 생일날 먹는 미역다시마가 향후 새로운 블루카본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국제 인증 땅땅땅 받게 되는, 아니면 좀 비교적 깊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심해저 퇴적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뒤 식생이 많은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갯벌, 우리나라 갯벌,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갯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요 포르스름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얘네들이 많아질 때는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저게 갈색으로 뜨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이거 갯벌 썩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대요. 그거는 잘 몰랐을 때 일이고요. 이런 큰 식물들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자잘한 식물성 저서생물이 여기 붙어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갯벌은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죠? 발 많이 빠지죠?
계속 뭐가 와서 쌓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식물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CO2를 먹고 쌓이고 퇴적되고 이런 역할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비가 오면 다양한 유기물들이 흘러 들어올 건데 자잘하게 부서진 탄소 덩어리들이 갯벌에 딱 종착을 하면 퇴적되고 이런 저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갯벌을 차세대 블루카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있는 저서 대륙붕 이런 지역들의 어떤 심해져 퇴적물도 육상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서 아니면 바다 자체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쓰고 남은 이런 탄소 찌꺼기나 덩어리들이 바닥으로 가라앉다 보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금물이죠. 짠물이니까 잘 안 썩습니다. 이런 짠 어떤 이제 소금 독에 가둬지기 때문에 저기도 탄소가 안 썩고 깊숙이 보관될 수 있는 역할이 크더라라고 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저희가 뭐 통영 굴폐각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굴 먹고 굴 껍데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잔뜩 가져가서 어디 땅속 깊숙이 묻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탄소 중립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굴폐각의 어떤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조개 껍데기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속해 있었던 연구 그룹에서 제 연구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에서 있었던 연구들 중에 조금 선행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에 잠재하고 있는 탄소량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 갯벌은 식물이 없더라도 약 1,300만 톤의 카본, 저도 가늠이 안 돼. 이게 어떤 얼마나 무거운 카본인지 이게 묻혀 있고, 하지만 좀 가늠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면 자동차 110만 대가 한 해에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갯벌은 처리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신문에 많이 나왔고요. 제 지도 교수님부터 해서 이제 나름 조금 유명해지게 된 어떤 그런 첫 연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실제로 뭐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으로 갯벌 뭐 탄소 흡수 이런 거 치면 이 그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떤 게, 지금 앞서서 블루카본 3가지 말씀드렸죠. 4번째 블루카본이 누가 결정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력 블루카본 주자들에 대한 연구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왜냐? 나중에 국제회의 딱 가서 야, 니들 연구해봤어? 우리 연구해봤어. 그래? 뭐 이거 블루카본 새로 지정되겠네? 그럼 합시다. 도장 땅 쳤을 때 우리나라가 이 연구해놓은 자료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감축될 수 있는 노력분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선행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해저 퇴적물, 저기 얕은 바다 50에서 200m 정도의 얕은 바다의 밑에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묻혀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추정치긴 하지만 전 세계 해양 면적의 9%는 차지되는 공간인데 이 안에 막대한 양의 탄소가 묻혀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자료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한창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또 이런 것. 제가 홍합 얘기 안 했는데 저는 홍합탕 좋아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밥으로나 아니면 이제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시는 그런 홍합탕, 굴 이런 것들이 이제 굴 껍질이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개구이 집에서 발생된 폐각은 여기 특정 요 공간에 모아서 따로 배출하시오. 왜냐? 나중에 요 껍데기들을 수거해서 다른 제품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깊숙이 묻어버리면 탄소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또 연구들도 전 세계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손 거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조류 같은데 미역, 다시마 같은 요 해조류, 요것도 상당히 유망한 자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 블루카본 3가지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 특징 중에 하나가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거를 지 몸 형태로 단단한 고체 형태로 만든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땅속으로 밀어 넣으면 탄소 저장력이 올라가는 건데, 해조류와 다시마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데 돌 같은 데다 부착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장기적인 저장 측면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건 블루카본 아니네. 왜냐? CO2가 저장은 많이 되지만 결국 또 날아간다. 녹아서 없어지거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얘네들이 그 해조류는 성장을 한 후에 특정 시기가 되면 이제 여기 떨어져서 둥둥둥 뜨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다 소멸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미국의 큰 해조류 생태계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둥둥둥 떠서 아까 뭐 50에서 200m 심해져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00, 3000, 4000m 바다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 상당수가 그 초심해저에 가서 퇴적이 되네? 이런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조류 많고요. 동해 수심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인지 참인지 밝히려면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돼야 하겠지만 그걸 위한 연구가 또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그래도 하는 거 많습니다. 해수부 화이팅. 네. 그리고 마지막 좀 이제 이분들이 other ocean ecosystem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유력한 제 네 번째 블루카본 주제가 아니라 그래도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산호초 아니면 이런 생물 자원조차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상어, 큰 참치, 뭐 청새치 이런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도새치 이런 애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뼈가 엄청 굵어질 거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들의 뼈는 굵죠. 이런 애들이 죽고 나서 이 뼈들이 심해로 또 가라앉는데 이것들이 안 분해되고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도 카본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 자체적으로인 어떤 영향 아니면 그 저장되는 어떤 그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 해양 분야의 요즘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 실컷 우리의 위기에 대해서 떠들었고 블루카본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드릴 게 숨쉬는 해안이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자기네는 뭐 리빙 쇼어 라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한국말로 풀어본 거고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개념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특히 이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뭐 1990년 아니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친구들은 그런 감성이 있어요. 드넓은 백사장, 예쁜 모래톱, 그리고 뭔가 따사로운 햇살, 조깅하고 있는 금발의 어떤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분들 조깅하고 그리고 큰 대형 반려견이 같이 뛰어놀고 그리고 모래판에서 서핑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들의 놀이터가 침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 최근에 발생한 문제같이 소실되니까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도 잘 만듭니다. 리빙 쇼어라인. 그 말 그대로 리빙 살아있는 쇼어라인 해안선 프로젝트. 그래서 이 당시는 탄소 중립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침식되는 이런 연안을 침식을 방지하고 또 생물들도 더 많이 증진시켜서 이들이 좋아하는 뭐 새 관찰 아니 뭐 생물 관찰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방법이었고요. 키는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니라 식물, 석재, 모래, 통나무 이런 거와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생태계 자원으로 바닷가를 잘 단돌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을 오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런 친환경 공간을 친환경 소재들로 만들어 놨더니 연안 식물들이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태계 자원. 그 중에서도 심지어 굴폐각을 활용하는 방법도 써봤었네요. 어떤 식인가 하면 굴폐각을 다 수거해 와서 망태기에 담습니다. 수천 수백만 개의 망태기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콘크리트로 발라버리죠. 그 연안을.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 망태기를 잘 쌓아놓고 배치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다른 생물들이 더덕더덕 붙어서 이 덩어리가 큰 하나의 잘 견고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냐? 자연 방파제. 굴폐각을 넣었는데 굴이 다시 붙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퇴적이 되네요. 물 흐름이 흐려지니까. 그러더니 그 퇴적된 흙 중간중간에 갈대가 생기네요. 지금 봤더니 이거 블루카본이네. 이러면서 최근에는 이분들도 우리 리빙 쇼어라인은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사전적인 움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잘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학자들이랑 이제 정부 관계자들, 공무원들 고민 깊게 한 끝에 1차적인 블루카본에 대한 그냥 연구,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 연구를 해봤고요.
그로부터 이런 연구 결과들 공부한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이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 기술 개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해수부 연구 개발 과제 규모상 역대 최대 금액이고요. 이 연구 투자 금액만 4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키가 이제 이런 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이 리빙 쇼어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게 제가 다 그려서 만들었던 그림인데 다양한 이제 미국에서도 플로리다만 중심으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소재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빙 쇼어 라인을 적용하는데, 과연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노아 미국 그 해양 대기 기상청이죠. 대기 해양 기상청 해양 대기청이죠.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 2015년에 이미 제공되었고, 우리도 이런 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뭐냐? 해보고 싶은 지자체에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그걸 개발했는데 부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우리도 리빙 쇼어라인 해보고 싶어요라 했을 때 이런 정부 보고서 안내서를 받아서 넘겨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침인 겁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종이가 나옵니다. 뭐냐? 좌측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여기는 식물 소재들을 좀 더 많이 심은 어떤 그린한 녹색한 기술. 그리고 이쪽은 물론 모든 해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에너지가 엄청 세거나 그런 데는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시공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빙 쇼어 라인 정도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네. 그리고 이것들은 그렇지는 못하다. 그리고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고 유지관리비 얼마 든다. 특징은 뭐다.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지금 몇 가지 이제 리빙 쇼어라인 기술들의 그 선진국에서 제시해 놓은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 정말 개념은 단순합니다. 몇 가지 중에 뭐 자연형 해안선, 이런 한국말은 제가 딱히 아직 한국말로 번역한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 번역한 거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보면 생분해성 자연재료, 목재, 굴폐각 등을 배치해서 퇴적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해안선에 요런데 굴폐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식물 섬유로 만든 어떤 퇴적 방지 그런 시공을 한 다음에 요 뒤에는 물 흐름이 느려지니까 퇴적 유도,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새들 날라와서 숨고 먹이 먹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니들 여기는 무슨 요런 걸 설치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해운대에 그냥 모래 갖다가 붓는 거. 그런 기사도 나오죠. 터무니없다. 맨날 자연스럽게 유실되는 어떤 모래사장인데 시의 예산 얼마를 들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를 들여붓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언정 이 친구들은, 이 영미권의 이분들은 양빈이라고 하는 그런 모래 투입도 어떤 그 복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겠죠.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이런 해안선 침식을 막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모래를 붓고, 그리고 이 모래가 쉽게 안 쓸려 나가도록 이런 저변 아니면 좀 해안 쪽에 무언가를 더 설비를 자연형으로 한 다음에 잘 보관하는 아니면 잘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도 어떤 하나의 기술 유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투구개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개가 살아요. 정말 투구개가 정말 둥그런 방패 같은 갑각에 꼬리 하나 이렇게 있고 밑에 발들이 이렇게 많은데 등치가 이만합니다. 개 한 마리가 정말 큽니다. 성인 어른이 이렇게 들만한 크기인데 이것들이 버글버글하게 원래 서식하던 해안가였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 밑에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생기는데 저 옛날 그 선사 시대부터 살아왔던 동물로 보고 있는데 얘네의 서식지가 제일 중요한 서식지 요 모래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침식이 되니까 얘네들 서식처가 없어지고, 근데 인식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영미권 사람들은 버드 워칭이라서 새 관찰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투구계의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새가 관찰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들여다봤더니 투구계가 특정 시기가 되면 대거 몰려와서 저기 모래밭에 산란을 합니다. 알들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엄청나게 많은 산란을 하는데 그때 시기 딱 맞춰서 새들이 날라와서 저기 딱 쉬어요. 철새들이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날라와서 쉬고 그걸 쪼아 먹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멀리 멀리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얘들이 잘 알고 있는 투국의 알 맛집으로 여기가 알려진 거예요. 근데 해변이 파괴되고 그 알 비폐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새들이 어떻게 되냐? 뚱뚱해져서 막 열심히 저기 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몸을 살을 못 찌워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새들이 적게 오는 걸 발견하고 하면서 이런 리빙 쇼어라는 기술이 다시금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 영미권의 어떤 사고이자 좀 좋은 운동으로 저는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습지 호환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안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축축한 땅을 만들 수 있도록 해두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방파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파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친환경 소재가 될 수 있는 여기 보면 굴들이나 조개들이 덕지덕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뒤에 식생도 심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럴 때 에너지가 이렇게 쳐왔을 때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되지 않냐. 그리고 비바람에 의해서도 모래가 식물들이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침식이 더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기술들의 골자입니다. 과거와는 다르죠. 뭔가 콘크리트 하고 옹벽 붓고 뭐 만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뜯어내자. 시공 방식은 더 거칠고 혹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자연을 견고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거를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런 골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 환경에서 그런 걸 방법도 이렇게 찾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서해안 환경 다르고 남해안 환경 다르고 동해안 달라요. 어렵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방식들을 찾아가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 기술의 어떤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2년 전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두툼한 사례 연구책까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제 뒤 따라가는 주자들에는 아주 좋은 참고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서 소개되는 게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 이랬는데 우선 요거부터 과거 이렇게 나무를 쓰더라도 딱 뭔가 차단됐는데 육상과 물 그리고 여기는 경계선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경사를 주고 자연스럽게 생물들이 유도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리빙 쇼어라인인데 이거 보십시오. 1년 새에 바뀌는 장면인데 요거 보시면 야자 섬유로 꼬운 그냥 돌돌만 더 쉽게 얘기하면 집 가만히 있죠. 그걸 길게 연결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통나무 형태같이 만들어 그걸 뭐 코코넛 섬유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등산로 가시면 폭신폭신한 바닥 보이시죠? 그거 그냥 돌돌돌 말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이렇게 잘 단돌이 해가지고 만들어놨고 했더니 별거 아니지만 이 물 흐름이 늦어지고 하면서 이 식생들이 여기 산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이 흙은 쉽게 침식이 되지 않죠. 그걸 유도를 하고 심지어 골프 코스 옆에 자연스러운 멋진 경관이 이렇게 침식이 되는데 굴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굴 종자를 막 이렇게 박아놨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굴 따개비 이런 거 시간 지나면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연 방파제. 그렇게 생태적인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끌어오고 유도하고 하는 게 이런 해안 조성 기술의 어떤 재미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더 보시면 정말 단순하지만 환경 기능이 악화돼서 여기에 돌 같은 것들로 인공 제방을 조성하고 뒤에 물 흐름이 느려지니까 이런 퇴적지에 식물들을 심고 조성하고 그래서 여기에 왔던 어떤 큰 에너지들을 저감하고 여기 식물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하니까 생물들의 어떤 보금자리, 버드 워칭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러운 물이 들어왔을 때 식물들이 정화해주는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고 아까 이런 것들 보셨죠? 여기도 조깅 코스였는데 막 비 올 때마다 황토물 줄줄 흐르고 뭐 이러니까 굴 망태기를 엄청나게 뭐 수천 개 굴 망태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지더라. 그리고 그 틈틈에 생물들이 갑자기 많이 살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들 사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좀 큰 규모에서는 뭐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자연 갯벌이랑 이제 개발 후에 단절됐던 어떤 도시화인데 이 정말 겪어보니까 별로더라. 시기 보십시오. 수년 만에 다시 해수 유통을 탕 해버립니다. 이런 걸로 이제 자연이 회복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사례 연구네요. 우리보다 더 빠르게 중국, 엄밀히 더 말하자면 홍콩에서는 리빙 쇼어 라인이라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얘들도 자기 나름대로 버전을 만듭니다. 에코 쇼어 라인이라 얘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수천억 대 지금 투자하고 있고 1차 프로젝트 끝났고요. 몇 년 전에 이제 2차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홍콩 연안에 가면 뭔가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거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와 그 국제 네트워크를 한 이제 캐니런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과학자가 이제 주도하는 내용인데 잘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 심을 수 있는데 많이 심자. 그 기존에 어떻게 했던 그 일률적인 돌을 막 쌓아놓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들을 막 박아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에코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 홍콩만의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고 뒤에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겁니다. 앞에는 굴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바스켓 형태도 만들고 그리고 뒤에는 맹그로브들이 살 수 있는 지대로 하지만 미학적인 걸 생각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특정 해일이나 에너지가 왔을 때 굴초에 한 번, 맹그로브에 한 번 그리고 이런 어떤 사면에 한 번 겪어서 인간들에게 피해는 줄여보자. 하지만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자.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블록 쌓기 같이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물이 차네? 물이 차면 뭡니까? 생물들이 돌아서 쉬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도 물이 고여 있으면 생물들의 피난처. 근데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이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게 요즘의 어떤 디자인입니다. 한창 이렇게 지금 계속 공사 중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과거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 보이죠. 돌 쌓아놓는 거 아니면 테트라보트라 산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쌓아놓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자인 패턴도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했을 때 최적의 아니면 혹은 자기들 색깔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다음에 이 단차를 줘서 물이 잠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생물들이 와서 쉴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고 인간들은 딱 보면 어떻게 하니까 재밌어하고 실제로 이런 맨들맨들함, 큼고 거침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어떤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거 보시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생물들이 다양한 공간이 있으면 생물 크기별로 다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의 시작,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계 복원의 시작을 갖고 오는 겁니다. 빠르게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양하게 합니다. 호주에는 이런 것도 했고요. 리빙 시월이라는 건데 미국 시애틀의 어떤 사례, 영국 플리머스에 이거 별거 아닌데 큰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왔다 빠집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안에 물 웅덩이 같이 만들어서 생물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반 밋밋한 어떤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주름이 있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여기 보세요.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오고 생물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 사례고요. 명차, 볼보도 투자를 합니다. 볼보에서 이 리빙 시월을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시드니나 이런데 이런 특정 패턴으로 이게 어떤 패턴인가 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자연스러운 맹그로브 군락의 뿌리 패턴을 모사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보면 기존이랑 색다르니까 예쁘네 멋있기도 하고 생물 관점에서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졌는데 이런 공간에 물 수분이 좀 남아있네 그럼 피해 있네 그러면 생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요. 저런 볼보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이유는 돈이 또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지만 돈도 되는 저런 연안 시공기술. 심지어 미국같이 이렇게 엄청 발전된 곳에도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이 라인인데요. 여기 시애틀이고요. 시애틀을 이렇게 만들어요. 뭐냐? 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질로 물이 이렇게 오가는데 여기에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식물들은 빛을 먹고 살아가죠. 블루카본을 위한 식물애들도 빛이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시민들이 엄청 이용하는 이 하단 어떻게 발전된 공간인데 요 테라스 같은 요 공간 밑으로는 조금 더 자연성을 회복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면 요 밑에 공간인데 밑에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요 해조류들 막 붙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민들이 카야킹 이것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놀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애틀이 중요한 자원이 얘들이었어요. 뭔가 송사리 같아 보이죠? 연어 새끼들입니다. 연어 새끼들이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연어는. 근데 치어일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쫑쫑쫑 붙은 이것들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시애틀이 개발되면서 이게 덮이니까 이게 없어졌고 이 자원량이 확 준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 빛만 투과되도록 바꿨을 뿐인데 이게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최근에 어떤 연안 시공에서 적용되는 어떤 사례들이고요.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빛이 투과되고 구불구불한 패턴의 생물들이 붙고 심지어 이런 바닥도 생물들이 숨어 살 수 있도록 여기 개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 인간적이지만 인간이 자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어떤 리빙 쇼어라인 기술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엄밀히 말하면 제 연구진들 저와 이제 같이 연구했던 연구진들이고 아까 앞서 계속 설명했던 유력 블루카본 자원을 포함한 블루카본들을 이런 연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에 얹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로 적어놨지만 요 시작이 지난 정부 때 시작을 했어요. 과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름도 그때의 어떤 모토에 맞게 숨쉬는 해안인데 숨쉬는 해안 뉴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뭔가 바뀌었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뭐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른 색이든 다 이쪽으로는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뭐라고 이름을 바뀌었는가 하면 자, 저번에는 숨쉬는 해안 뉴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뭐 좋아하는 거 있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K 해안 조성 기술 개발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코리안 스타일이 뭔지, 한국 스타일이 뭔지 찾아보는 거고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거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블루카본을 증진할 필요가 있고 탄소 흡수원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원을 잘 알아서 앞으로 국제 협약이나 인증이 되었을 때 우리 호주머니에 든 탄소 자원이 뭔지도 증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연구 해수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어떤 K 한국만의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루카본들이 이런 연안에 들어오고 이 연안에서 그 블루카본 가치를 다시 증진할 수 있는 게 앞으로의 해안 조성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그린, 블루, 소프트라 얘기했는데 그린 제가 말씀드렸던 염습지 같은 자원, 블루, 굴폐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닷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소프트 기존에 딱딱했던 연안을 좀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한 형태로 말 잘 지었죠. 저희도 이거 시작하면서 그린 리빙, 블루 리빙, 소프트 리빙이라고 저희 한국에서 이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올해 2년 차입니다. 앞으로 초기 연구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의 어떤 버전이 만들 텐데 그런 게 만약 결과가 나오면 아 저번에 2023년 8월 며칠에 어떤 놈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놈이 얘기하던 거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연구진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앞으로 좀 나올 거고 GBS 그냥 그린, 블루, 소프트 리빙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저런 블록 같은 걸 우리나라 기술만이 담겨 있는 어떤 것들에 고민도 하고 구현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만의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들 거다라는 이런 것들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외국에도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K 조성 기술을 알리는 이런 그래픽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했어요. 울릉도, 뭐 울진, 포항, 영일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목포는 안 해놨네요. 이게 증도 시단위를 했네요. 그래서 전 국토의 국토별 특성에 맞게 이제 쓸 수 있는 소재와 쓸 수 있는 공법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인천의 어떤 지역을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 자연력 쌓여 있는데 여기 뒤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소통이 안 되니 이만큼 길 하나 막았을 뿐인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데 이런 어떤 딱 선 나눔을 벗어나서 우리의 어떤 해안은 과거에 답답한 막혀있는 해안이었지만 우리의 네모 해안은 결국 숨쉬는 해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내용들이고 이 타이밍에서 박수를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연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미래고 멋진 꿈이자 저의 이제 소망 이렇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